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FROT 루푸스와 인공식품 염색제 논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북한 고위 장군 부상 서방과 러시아, 북한의 긴장 고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식품 염색제에 대한 이야기와 그 중심에 있는 시리얼 브랜드 FROT 루푸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시리얼 제조업체인 WK 켈로그는 FROT 루푸스와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식품 염색제 때문에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이런 제품들이 어린이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케네디는 FROT 루푸스의 밝은 색상이 아이들을 독살할 정도로 해롭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반면 켈로그 측은 자사의 염색제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공 염색제는 FROT 루푸스뿐만 아니라 스키털즈, M&M's 같은 여러 식품에 사용되며 생생한 색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염료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 권익 단체들이 특히 아이들이 먹는 제품에서 인공 염색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FROT 루푸스라도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천연 염료를 사용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여전히 인공 염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FROT 루푸스는 당근, 수박, 블루베리 주스로 색을 내지만 미국 제품은 레드 40, 옐로우 같은 인공 염료를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은 왜 미국 아이들에게는 더 건강한 버전을 제공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공 염색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소비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너럴 밀즈는 TRIX 시리얼에서 인공 염료를 천연 대체제로 바꿨지만 소비자들이 색감과 맛이 바뀐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결국 다시 인공 염료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마즈는 스키털즈와 같은 제품에서 인공 염색제를 제거하려 했으나 대체제로 사용한 당근과 양배추 등이 원하는 색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인물뿐만 아니라 식품 운동가들도 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는 인공 염료를 포함한 특정 식품 첨가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켈로그 본사 앞에서는 염료를 버리세요 라는 문구를 들고 시위하는 소비자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켈로그와 같은 대형 식품 회사들은 각 시장의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제품을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명확해질 때까지 인공 염료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회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FROT 루푸스 시리얼과 인공 염색제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리얼이나 염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식품, 안전, 소비자의 권리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우크라이나의 공습 중 북한 고위 장군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공습하면서 북한의 고위 장군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서방 관리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북한 군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전쟁에 개입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인사가 사상자로 보고된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에서 제공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 10발을 사용해 쿠르스크 지역을 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장군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서방 정보기관은 장군의 신원과 정확한 부상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1만 명의 북한 군인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병력 부족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관리들은 북한 군이 러시아를 위해 훈련받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존 커비는 북한 군의 개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모든 북한 군인은 우크라이나 군의 공정한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군이 전쟁에 개입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 데 대한 대응으로 태큼스 지대지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완전히 통합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군사체계의 차이로 인해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앞으로 최대 10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습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마리노라는 작은 마을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이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공습 후 공유된 영상에서는 지하시설과 도명천장이 있는 건물이 공격받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발음과 함께 자동차 경보기가 울리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러시아 측 블로거는 이곳에 북한군 지휘소가 있었으며 여러 명의 북한 군인이 주둔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의 진격을 추진하면서도 병력 부족으로 인해 북한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전략적 어려움이 반영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북한군의 개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쟁의 양상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와 이를 견제하려는 서방의 대응 전략까지 포함한 국제적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